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이제 일반 분들이 보면 농업하면은 이제 밭에서 농작물 기르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축산업도 사실은 농업이잖아요. 그쵸. 농업법인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보통 보면 농업이 있고 임업이 있고 또 어업이 있고 네. 그럼 야 축산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데 농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농업입니다. 네.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이라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에서 부가소득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법령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법령의 차이 때문에 오는 혼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네.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소, 돼지, 닭 이런 걸 기르는 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개인 사업자는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유형을 나눠놨거든요. 소는 몇 마리, 뭐 닭은 몇 마리, 오이는 몇 마리 이런 식으로 몇 마리 이상 키우면 세금을 내는 거고 몇 마리 이하를 키우면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콩나물 재배 이런 것처럼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뭐 50마리, 돼지 같은 경우에는 700마리, 토끼 같은 경우에는 5,000마리.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두수 이내에서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이런 축산업을 농업법인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수에 맞춰서 세금이 없는데 법인은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그 두수가 월 말의 기준이에요. 계속 50마리만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순환하잖아요. 사고 팔고 그렇죠. 사고 팔고. 네네. 그래서 이 월말 기준으로 50마리 이내면 되는 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치면 600마리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연간.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법인으로 진행이 되면 두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발생한다.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순간 멈칫하시죠. 그렇죠. 개인으로 할 때는 안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좀 틀어보는 방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역시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뭐 세금을 좀 내더라도 법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축들을 사육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의 핵심은 이제 가축을 사육이 아니고 이제 축산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단적인 예로 요즘에 뭐 닭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개육을 기르지는 않고 개육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유구, 뭐 돼지 이런 것들을 기르기보다는 이제 유통이나 가공 판매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영상 찍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죠.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답답한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 그거예요. 농업은 작물 재배는 완전 비과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통하는 거는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50% 감면. 네. 근데 축산업은 키우는 거는 50% 감면에 들어가요. 그렇죠. 농가 부업소득이 축산업. 근데 유통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되기 시작했는데 변경되는 게 2019년을 기준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였어요. 법문이. 근데 이제 바뀐 거는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돼요. 어려워가지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로 바뀐 거예요. 뭐 이거 명시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그냥 농산물이라고만 써 있었다면 이제는 그 농업 관련된 법에 따른 농산물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법에 보면 그 농산물이라는 거는 이 농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축산업, 임업, 어업도 농업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부수되는 유통이라는 거는 축산물도
포함이 되는 농산물 유통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 감면을 해줘야 된다. 해준다. 네. 예, 그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 이전 예규들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예규가 계속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19년부터는 명확화돼서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내는 분도 있고, 네. 안 냈던 분도 있고, 네. 뭐 안 냈다가 맞은 분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혼재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어차피 50% 감면이라는 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창업하고 이제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축산물 유통 가공을 하신 지 5년이 지난 분들은 일단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한 5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축산물 유통 가공업을 하시는데 세금을 혹시라도 내고 있었다면 그렇죠. 19년부터는 안 낸다고 하니까 그 뒤에는 냈는지 안 냈는지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안 내도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감면이 된다는 감면이 된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고액 중에도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양도나 증여나 혹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농지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축산업은 역시나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이 알아봐야 되고, 맞습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으면 깊이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